안녕하세요. 완전 열정적인 하피수학 학원입니다. 얼마 전 철산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영어와 수학 단 두 과목만 중간고사를 보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 줄 평을 하게 되면은 철산중다웠다 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난이도별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철산중학교는 객관식으로만 22랑 매년 철산중학교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던 걸로 비로 봤을 때 출제 스타일은 예전과 똑같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22년도의 레벨을 보게 되면 참고로 이 레벨은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레벨이고요. 상 문제가 4문제, 중 문제가 8문제, 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성향상 하 문제를 조금 진짜 웬만큼 어렵지 않은 이상 제가 하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중 문제스러운 하 문제가 꽤 많이 섞어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문제의 한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문제가 쉽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려워라고 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중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두루두루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4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도 쉽게 풀리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문항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바로 4번입니다. 4번.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쉬운 문제를 쭉 주고 맨 뒤쪽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주는 그런 시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1단원 문제가 1번부터 출제가 쭉 되고 2단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대에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 20번대에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섞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10번대가 아닌 바로 4번이라는 게 중요하죠.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왜 킬러 문제인지를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단계에는 이 문제가 제곱근 이하의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닌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낯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많이 접해봤을 거고 이 문제도 학원에서 많이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대부분이 자연수 혹은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관성적으로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를 헤아리지 않았을까. 한참 뒤에 정답이 없어서 다시 봤더니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네 라고 조금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함정이 중요한 얘기인데 언제까지의 합이 언제까지 합을 구하라.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뭐 F1, 뭐 F3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F에 21을 주면서 이 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라 이 답이 8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겠니? 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한 개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관계식을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한 개고 언제까지가 두 개고 언제까지가 세 개일까 그래서 식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3번 함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4번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철산중학교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지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있고 4번, 5번, 6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였던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이라고 가지고 있는 4번이라고 보고 있는 문제의 의미는 첫 번째 페이지는 큰 고민하지 않고 후딱후딱 빨리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 4번에서 크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다 걷어봤습니다. 봤을 때 아이들이 첫 번째 페이지 가득 채워서 4번 문제를 풀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쉬웠어요. 1번도 쉬웠고 2번도 쉬웠고 5번, 6번까지 다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 4번 문제 한 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한 문제의 흔적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말뜻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아이들은 조금 너무 멘탈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킬러 문항입니다. 바로 14번이죠. 이 14번 문제가 1단원 문제의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게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 제가 이게 왜 킬러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피타고라스가 원래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3학년 내에서 배웠던 거를 2학년 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학년 때는 제곱이라는 흔히 말하는 루트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 2학년 때는 루트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가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는데 루트를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하고 상당히 쉬운 피타고라스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전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만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3학년 2학기 때 거의 도형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피타고라스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평면 도형에 대한 성질, 공간 도형의 성질까지 배워가면서 상당히 어렵게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하라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과 과정에서는 상당히 쉽게 피타고라스를 공부를 해라 라고 시켰지만 요즘 대치동 등 혹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그때 배웠던 루트까지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피타고라스 문제를 배우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타고라스까지 써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한두 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소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학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진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거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학원에서 볼 때는 좀 더 편하게 얘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친다면 아무리 저희가 학원에서 긴장감을 주면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는 풀렸지만 실제 시험 기간에는 실제 시험 보고 있는 중에서는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우리가 닮음의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닮음의 개념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쉬워집니다. 근데 웬만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닮음까지는 끄집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의 넓이를 일일이 다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문제 풀려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닮음을 끄집어 와서 문제를 푼다면 한 5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겠고 웬만한 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 풀려면 10분 이상이 걸 수밖에 없다. 자, 시간적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 마무리하겠지만 이 문제는 굳이 제가 트집을 잡는다고 친다면 이게 교과과정 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경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과과정 내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트집을 잡을 수 없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최상위권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등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만점자가 한 반에 많아야 2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점자가 없는 반도 있을 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반에 만점자가 그래도 한 3명씩 있었던 걸로 비교한다면 만점자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90점대 이상 또한 한 반에서 많아야 5명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어떤 반은 3명 이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점대만 되어도 이 문제는 이번 시험은 상당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같은 경우는 7, 80점대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A등급이라는 등급을 맞으려면은 합쳐서 180점을 맞으셔야 되죠. 180점을 맞으셔야 된다면 이번 시험에서 80점대를 맞은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맞아줘야지만 A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정리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킬링 문제가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거의 10번부터 해서 10번대 초반부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술술술 풀어가면서 내가 웬만큼 풀고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못 풀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시험 초반부터 문제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멘탈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학생 시험 문제는 30분 이내 문제를 풉니다. 웬만한 상위권 친구들은 30분 안에 문제를 풀고 검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데 검토까지 해서 시험을 마무리 짓는데 반해서 이번 시험은 검토는커녕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킹까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OMR 마킹에서 실수하는 친구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너희가 100점이 되지 않더라도 너가 한두 문제를 틀린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어려워야 돼. 어려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저희 하피 수학학원에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향입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상당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이 만점을 받은 친구도 있고 한두 개 틀린 친구도 있고 진짜 많은 실수를 한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광명학군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평촌이든 분당이든 그런 흔히 교육열이 높은 동네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광명이 평준화가 되면서 한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철산중학교 시험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작년에 광명 북고등학교 문제를 보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점 광명에서의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철산중학교에서 제가 앞에서 중레벨 문제야 라고 나왔던 문제 중에 일부분이 하안중학교라든가 가림중학교로 간다면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찰산중학교 문제는 어렵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안중학교랑 가림중학교는 분발해야 될 정도로 레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해보다 보면은 찰산중학교 아이들의 마음가짐과 하안중학교랑 가림중학교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가 계속 어려워져야지만 아이들이 계속 긴장을 하고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험적인 줄기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 남아있는 1학기 과정에서 뭐가 남았냐면은 그 무시무시한 2차 방정식이 남았고요. 2차 함수가 남았습니다. 방정식과 함수가 남았죠. 이 한 과정들을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에 한 번에 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를 2학기로 넘겼고요. 2학기로 넘기고 대신에 2학기에서 배우고 있었던 통계 과정을 1학기 기말고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방정식과 통계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고 함수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말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2학기로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철산중학교 객관식 21번 문제가 있습니다. 21번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21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1번 문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진송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 요 21번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산중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중학교 3학년 레벨로 조금 각색을 해서 혹은 중학교 3학년스러운 모의고사 문제를 학교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방정식과 함수는 수학 상 레벨의 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진 친구들은 수학 상까지 공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기말 대비를 하면서 수학상 과정을 다지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학년 1학기 과정과 수학상 과정을 적당하게 연결시켜주면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연결해주는 과정으로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희도 이번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3학년에 내신 대비를 할 때 거의 내신 대비 교재에 많은 양을 고등학교 문제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나왔다. 만큼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 내에서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고 충분히 심화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번에 아이들 시험을 보고 나서 수학 학까지 공부했던 친구가 3학년 걸 틀리면 어떡하니? 수학 학까지 공부했던 친구가 3학년 게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수학 1까지 공부를 하든 수학 학까지 공부를 하든 간에 3학년 과정의 심화 과정은 그거랑은 다른 줄기인 겁니다. 심화 과정은 심화 과정인 거고 선행 과정은 선행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심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학원처럼 수업 중간에 일부분을 저희는 1교시 90분과 그리고 문제풀이 45분을 선행에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45분씩 현 과정에 대한 심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현 과정에 대한 심화 과정은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트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한 번쯤은 공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철산중학교를 공부를 하시면서 혹은 다른 광명권에 있는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